안녕하세요. 아티클 모아 태산의 아모테입니다. 여러분 혹시 하바나 신드롬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저는 이 하바나 신드롬에 대해서 몇 개월 전에 처음 들었었는데요. 알고 보니 3, 4년 전부터 이슈가 되었던 신드롬인데요. 이 신드롬은 주로 미국의 CIA 정보 요원이라든지 미국 국방부 관계자라든지 또한 최근에는 미국의 백악관 직원들에게도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날 갑자기 매미 소리처럼 강한 사운드가 들리고 머리를 압박하는 듯한 고통이 느껴지고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제어가 안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소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두통이나 이명, 시력이 저하되거나 여러 가지 증상들이 지속된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하바나 신드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드리는 아티클은 지난 5월에 뉴요커 매거진에 실린 아티클인데요. 이 아티클의 저자가 3년 전에도 이 하바나 신드롬에 대한 아티클을 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에서는 이 하바나 신드롬이 2016년 12월경부터 시작해서 미국의 많은 CIA 요원들이 이 증상을 겪었다고 하고요. 일단 갑자기 매미 소리와 같은 강한 사운드가 들리고, 이러한 사운드와 함께 머리가 압박되는 느낌을 받고, 이러한 소리가 방에서는 위치를 움직여도 계속 들리는데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소리가 잦아들고,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고 하고요. 이 증상을 겪었던 사람들의 얘기로는 마치 이 소리가 들릴 때 뭔가 에너지의 장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느낌? 뭔가 압박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하고, 이 소리가 사라진 이후에도 두통, 이명, 시력 상실, 그리고 몸의 균형감 상실 등 다양한 증세가 지속되었다고 하고요. 이러한 증상을 겪었다는 사례가 많이 보고가 되다 보니 CIA 내부적으로도 많은 조사를 했다고 하고요. 하지만 이 증상의 원인을 밝힐 명확한 증거가 없어서 이 증상을 조사한 의사들도 혹시 뭔가 심리적인 이유에서 발생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의사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증상에 하바나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된 이유는요, 다름 아닌 지난 2017년 8월에 쿠바의 하바나에 있는 CIA 오피스에서 한 CIA 직원이 이 강력한 소리와 두통 이런 것들을 느꼈다고 하고요. 이러한 경험을 한 며칠 후에 CIA 헤드쿼터로 복귀를 했다고 하는데요. 복귀한 이후에도 두통과 이명, 균형감 상실, 그리고 문서 읽는 것도 어렵고 운전하기도 어려운 증세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CIA 요원이 고위직의 요원이다 보니 이 사건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당시 CIA 국장이었던 마이크 폼페이오는 쿠바에 있는 CIA 사무실을 폐쇄하고, 또한 국무부 장관인 렉스 틸러스는 쿠바에 있는 모든 외교관들을 본국으로 소환을 하면서 이슈가 커졌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커지면서 이 신드롬에 하바나 신드롬이라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증상을 겪는 사례는 계속 보고가 되었는데요. 이전까지는 이러한 사례에 대해서 CIA 내부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2017년에 모스크바에서 일하고 있던 CIA 요원도 동일한 증상을 겪었는데, 이 증상을 진찰한 의사가 하바나 신드롬과 관계가 없다고 했다고 하고요. CIA 내부적으로는 크게 조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지지부진하다가 지난 20년 여름에 백악관 내부 스텝도 동일한 증상을 겪었다고 하고요.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CIA가 아닌 정부 차원에서 나서서 이 이슈에 대해서 조사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이러한 증상을 겪은 사례가 총 130여 건이 넘었다고 하고요. 이 사례가 보고된 지역도 다양해서 콜롬비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미국 다양한 곳에서 발생했다고 하고요. CIA 요원에게 발생한 건수는 한 50건이고 국방부나 정부 관계자들에게 발생한 것들이 80여 건에서 총 130여 건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 정부의 요원들 대상으로 이러한 증상에 대한 사례가 계속 보고가 되니 이 원인에 대한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러시아 정보기관에서 이러한 정부 요원들이 가지고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에서 정보를 빼내기 위해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쓰는 기기를 사용했다라는 의심이 있었다고 하고요. 하지만 정말 이러한 기계가 존재하는지, 또한 러시아가 그러한 기계를 사용하는지,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떠한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없다 보니 내부적으로는 러시아의 소행이고 러시아의 공격이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변칙적인 건강 문제다 이렇게 대응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아티클에서는 이러한 증상을 겪은 다양한 사례가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도 트럼프 정부에서 일어났던 사례들을 정리하면 대표적으로는 지난 2019년 5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영국을 방문할 때 백악관 관계자들이 런던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 묵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가명이긴 하지만 샌드라 아담스라는 청와대 직원이 대통령이 런던에 도착하기 전에 관련 서류들을 좀 들여다보고 이런저런 준비를 하면서 거의 밤을 새운 것 같고요. 이른 아침을 먹고 다시 방에 들어왔는데 이 방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나고 두통이 오고 머리가 압박되는 느낌을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얼마 후에 이 샌드라의 호텔방에 에드리안 뱅크스라는 직원이 같이 머물러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둘이 방에 머물러 있는 순간에 또 갑자기 소리가 들려서 그때는 샌드라뿐만 아니라 아드리안까지 똑같은 두통과 압박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도 방에서 계속 소리가 나서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더니 소리가 줄어들었다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샌드라와 아드리안도 그 이후에 극심한 편두통에 시달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샌드라와 아드리안이 자기들이 겪은 증상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보고에 대해서 극비사항이니 어디에도 발설하지 말고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극비사항이라 주의를 준 거와 달리 의사는 그냥 진통제하고 충혈 완화제 이런 정도의 약만 처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특히 샌드라 같은 경우는 이후에 귀가 부어오르고 림프절이 부어오르고 편두통도 더 심해지고 인두염도 생기고 했지만 이러한 증상에 대해서 누구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이렇게 샌드라뿐만 아니라 아드리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러한 진료를 받을 때 진찰하는 의사를 통해서 느끼는 느낌이 의사가 내가 그냥 이게 상상의 산물이다 라고 믿길 바라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는 앞에서도 잠깐 언급했는데 이 백악관 근처에서 일하는 백악관 직원에게 이 증상이 발견됐고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에서도 이 증상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조사를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증상을 겪은 사람은 30대 중반의 국가안보회의 고위직 인사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 증상이 일어났던 상황은 이 사람의 근무하는 곳이 백악관의 웨스트윙 건너편에 있는 아이젠하워 이규제큐티브 오피스에서 근무를 했다고 하고요. 여기에서 근무 끝나고 퇴근해서 집을 가기 위해서 차로 걸어가는 중에 백악관 앞마당 너머에 있는 일립스라는 공터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워싱턴 머뉴먼트 사이를 걸어가다가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리가 들려옴과 동시에 몸의 감각이 없어지고 몸의 컨트롤도 잘 안 되고 말도 안 나오고 이 당사자의 증언에 따르면 내가 여기서 죽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자신의 차에 다다르기 전에 길가에서 쓰러져서 내가 운전할 수 없겠구나 판단을 하고 택시를 잡아서 병원으로 직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일어난 장소를 잠시 지도로 보면 여기가 백악관이고요. 이 백악관의 웨스트윙 길 건너편에 있는 이 건물이 아이젠하워 이규제큐티브 오피스로 국가안보회의 고위층 인사가 근무했던 곳이고요. 이 지도를 조금 더 확대하면 여기가 백악관이고 여기가 아이젠하워 이규제큐티브 오피스고 이 백악관 앞마당 너머에 있는 일립스라는 공터고 여기가 워싱턴 머뉴먼트인데 아마 여기 사이를 가다가 소리를 듣고 쓰러지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렇게 병원에 들어가면서 본인이 내가 이제 다시 병원에서 못 나오겠구나, 죽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하고요. 이러한 증상을 본 의사는 혹시 너 약했냐? 라고 물어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백악관 직원인 걸 확인하고 뇌졸중이 온 건가 해서 MRI를 찍어봤더니 뇌졸중 증세는 전혀 없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30대 중반으로 젊고 기저질환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서 결국 의사의 진단은 편두통 전조 증상이다 라고 진단을 내렸다고 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러한 증상을 느낀 지 2시간이 지나서야 이제 말을 할 수가 있게 되었고 그렇지만 두통은 여전히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을 겪고 나중에 동료가 하바나 신드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본인이 겪은 증상이 하바나 신드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본인의 증세가 하바나 신드롬일 리가 없다라고 믿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러시아의 공격이라고 할 때 누가 이렇게 백악관 근처에서 공격하겠나 이런 생각 때문에 믿지 않았다고 하고요. 하지만 하바나 신드롬을 겪었던 다른 사람들의 증세를 상세하게 본 이후에 본인이 겪었던 증세와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증상이 미국 백악관 직원에게도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렇지만 이 원인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해서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의 소행이라 믿는 사람도 있고 또 같은 정부 조직 내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표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믿었던 사람은 국가안보 부보좌관이었던 찰스 쿠퍼만이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대표적으로 러시아 강경론자로 1978년에는 소련의 공격에 대항해서 미국이 대응할 능력이 있는지가 의심스럽다, 이러한 기고문을 낸 적도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91년도에는 엑스 시리어스 슈퍼컨덕티비티라는 회사의 CEO로 재직했다고 하는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헬리콥터에서 마이크로웨이브를 사용해서 대공 레이더 시스템을 감지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경우 18년도에 국가안보 부보좌관이 되면서 하바나 신드롬이 러시아의 소행이라고 굳게 믿고 조사를 추진했다고 하고요. KGB 시절부터 이런 마이크로웨이브 관련한 기술을 많이 축적하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바나 신드롬 증상에 대해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라고 믿지 않고 의심하는 관리들도 많이 있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CIA 국장이었던 지나 하스펠이 있습니다. 이렇게 정부 조직 내에도 러시아의 소행이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보니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진 않았을 것 같고요. 또한 이러한 조사의 일환으로 FBI에서는 Behavioral Analysis Unit, 행동 분석 부서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서에서 이 증상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이러한 증상이 단체적으로 어떤 두려움이 있거나 스트레스를 받을 때 심리적으로 겪게 되는 증상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다른 정부 관계자는 이 결론을 내리기 위해서 하바나 신드롬 증상을 겪었던 사람 몇 명을 인터뷰해서 나온 결과냐고 물었는데, 알고 보니 실제 인터뷰는 하지 않고 기존에 기록돼 있던 인터뷰 기록물이나 여러 가지 병원 데이터들의 근거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걸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결국 이 하바나 신드롬의 원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만한 의미 있는 데이터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이야기로는 이렇게 하바나 신드롬 증상처럼 갑자기 머리에 압박이 가해지고 약간 뇌에 손상이 올 만한 충격이 가해졌을 때 이러한 결과물의 바이오마커가 혈액에서도 발견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쿠바에서 이 증상을 겪었던 요원들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놓았고, 이 혈액 샘플을 분석해서 정말 뇌에 물리적 손상이 있었는지를 검사하려고 했다고 하는데요. 아쉽게도 2017년 가을에 쿠바에 찾아온 허리케인 어마 때문에 대사관 건물 자체가 정전이 되었고, 이 혈액 샘플은 손상이 되어서 테스트를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에서는 이러한 증상 발생이 계속되고 있다는 내용이 또 이어지고 있는데요. 앞에서 런던의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소음을 들었던 샌드라가 버지니아에 있는 집 앞에서 산책을 하면서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요. 건너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미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또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극심한 두통이 느껴졌다고 하고요. 이번에 들었던 소리는 또 런던에서 들었던 소리와는 달랐다고 하고, 산책을 같이 했던 친구도 동일한 소리를 들었지만 샌드라만큼 큰 고통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사례가 발생하다 보니 CIA 단독으로 조사하지 않고 정부도 나섰다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정부 쪽에서는 국방부 쪽에도 의뢰를 해서 독립적인 조사를 의뢰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보니 국방부에 있는 직원들 사이에도 이런 증상들이 많이 발견되었고, 특히 해외의 미군 주둔지 중에서 러시아의 정보요원들도 많이 파견된 지역에 특히 이러한 증상을 겪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는 걸 발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가지 사례로는 이러한 지역에 파견되어 있던 국방부 직원이 차를 타고 이동하는데 어떤 교차로를 지나갈 때 극심한 소리가 들렸다고 하고요. 같은 차에 타고 있었던 뒷자리에 있던 아들도 이 소리를 듣고 비명을 질렀다고 합니다. 다행히 그 교차로를 빠져나오니 소리가 사라졌다고 하고요. 또 특이할 만한 점은 이러한 사건과 전혀 관련이 없는 CIA 요원 중에 한 명도 이 지역에 파견되어 있었는데, 이 CIA 요원도 동일한 장소를 지나가면서 동일한 증상을 겪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바나 신드롬 증상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거다, 이러한 의혹에 또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인 데이비드 렐만이라는 교수라고 합니다. 이 교수의 연구에 따르면 그동안 하바나 신드롬을 겪었던 사람들의 증상을 다 조사해보니 이 증상이 마이크로웨이브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과 일치한다고 밝혔다고 하고요. 또한 이 보고서에서는 러시아에서 오랫동안 마이크로웨이브를 연구해왔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러한 증상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다는 의혹에 힘을 실어주었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지만 여전히 이를 뒷받침할 확실한 증거는 없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정부 들어와서 CIA 국장으로 임명된 윌리엄 번스 같은 경우도 이 하바나 신드롬의 배후에 러시아가 있을 거다 굳게 믿고 있다고 하고요.
이러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계속 조사를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고 하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 이 러시아의 정보기관의 차량이 있는 근처에서 이 증상이 일어나는 발생률을 비교해보면 러시아가 배후에 있다는 걸 증명해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러기에는 발생한 경우와 실제 그 근처에 러시아의 정보요원의 차량이 있었던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하고요. 또한 이렇게 해외 지역에서 미국의 정부 관계자가 움직일 때에 러시아의 정보기관 차량이 뒤에서 미행하는 경우는 늘상 있는 경우라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밝히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스탠포드 대학의 렐만 교수의 제안에 따르면 이러한 CIA나 정부기관 요원들의 혈액을 주기적으로 채취해서 보관을 하고 이러한 증상을 겪었을 때 채취한 혈액과 비교하면 실제로 뇌에 물리적인 손상이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로 주기적인 체열에 대해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티클의 내용은 여기까지고 결론이 없이 끝난 아티클입니다. 아직까지는 이 원인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정말 러시아가 배후에 있는지에 명확한 근거도 없고 마이크로웨이브로 멀리 떨어져 있는 컴퓨터나 핸드폰의 정보를 빼올 수 있는지 이런 기술이 존재하는지도 사실 저는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아무 근거 없이 이렇게 여러 사람이 동일한 증상을 겪는다는 건 또 있을 수 없으니 뭔가 이 증상에 대한 원인은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질문에 답을 해줄 만한 충분한 데이터들이 없으니 아직은 좀 관망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근거 없는 음모이론으로 빠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근거 없이 의혹이 확신으로 굳어지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클도 읽어보신 분들은 그래서 뭐 결론이 뭐야 좀 허탈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3년 전에도 하바나 신드롬에 대해서 아티클을 쓴 이 저자가 첫 번째 아티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정리하면서 아직은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이러한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무리한 해석을 하기보다는 담담하게 이야기로 풀어내는 건 그 자체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서 이 아티클을 한번 선택해 보았고요. 이 하바나 신드롬과 관련해서 원인을 밝힐 만한 추가적인 정보들이 나오고 아티클이 나오면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또 좋은 아티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